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 오신 분? 네. 마스터 학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학원이요. 우리 학원을 카페에 가입하셔서 공개 강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토요일 날 할 때도 있고 평일에 할 때도 있는데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해요. 공개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그렇게 시각을 낮춰서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의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 경매 전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뭐 책도 안 봤다? 책도 안 보셨어요? 책은 보셨고요. 이제 책을 보면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또 책하고 실전이 조금 달라요. 우리 학원은 실전을 많이 얘기하는. 물론 이제 실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 학원은 이론보다는 실제 낙찰받고 수익 내는 그런 쪽에 좀 강한 학원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이 목적이요. 여러분에게 이제 경매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경매로 어떻게 수익 내는지, 특히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좀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어떻게 수익 내는지. 부동산 투자는 경매 아니고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매매도 있고, 뭐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분양도 있죠. 근데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 내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례가 이미 지나간 사례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하는, 그러니까 아직 낙찰이 안 된, 여러분 자료에 적혀 있는 사건들이 낙찰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낙찰 안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낙찰 안 된 것들을 그 위험성과 또 물건의 좋은 점을 설명드리고, 낙찰 받게 하는, 낙찰을 받아야 뭐 돈을 벌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겠죠. 자, 그런 거를 설명하는데, 무료 공개 강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준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너무 높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강의 처음 듣는데 너무 어려우면 아마 경매하기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이 부동산 투자가 그렇습니다. 너무 쉬우면 돈이 안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재테크라는 게 조금 위험해야 수익이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는 수익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매가 좀 위험이 내포된 건데, 그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고 피해갈 건가, 해결할 건가, 이제 그런 거를 가리키는 학원이에요. 자, 우리 학원에 여기는 다 아시죠? 여기 아시니까 이제 우리 오늘 강의 신청하셨을 테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2월 정도부터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모든 학원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온라인 강의라는 게 개발이 돼서 오늘 그 강의 신청하신 분이 많아요. 한 70명 돼요. 여기 보시면 무료 공개 강의를 신청하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많은데 요 반 정도 숫자가 신청하신 분들이거든요. 오신 분들은 10명도 안 되네요. 둘, 넷, 여섯, 9분 오셨는데 아마 진행하다 보면 좀 더 오실 거라고 보는데, 한 50명 정도는 집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똑같은 강의 내용을 지금 같은 시점에서 듣고 있는데,
그분들은 좀 편하게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발 쭉 뻗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음료수 마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라는 게 직접 얼굴 보고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좋은데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시간이 안 맞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데,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해졌을 수도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료를 한번 봐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가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할까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마스터 경매학원의 원장이고요. 요 건물에서 11년째 경매학원하고 있고요. 경매를 처음 시작한 거는 99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좀 넘었죠. 처음에는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경매 컨설팅을 했었고, 법무사에 근무하면서 컨설팅을 하다가 2004년에 책을 쓰면서 조금 알려져 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 좀 나가고, 요즘은 방송에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연락 안 오는데, 2004년에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방송에 좀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이 좀 팔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강의하러 다니다가 학원 하게 됐습니다. 거의 수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 집도 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경매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서울에도 강의하러 가기는 했었는데, 서울은 너무 제 성격상 너무 교통이 복잡하거나 뭐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은 요즘은 거의 안 가는 편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경매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자료는 물론 이 수도권 꽤 많기는 합니다만,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맨 앞에 수원 뭐 부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법원 이름이에요. 경매는 모두 법원에서 하잖아요. 동부 이렇게 된 거는 서울 동부예요. 그래서 수도권이 많은데, 간혹 보면 3페이지 쪽으로 가면 이제 지방도 뭐 제주도도 나오고요. 순천, 천안, 홍성 이렇게 지방도 좀 나옵니다. 경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 위주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제 경험이 많고 조금 이제 큰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토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방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제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처음 그 강의를 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쉬운 물건을 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물건도 좀 들어 있습니다. 전부 대략 한 20여 개가 되거든요. 요거를 천천히 하나씩 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째서 좋은 물건이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에 있는 뭐 얘기는 실제 물건을 얘기하면서 경매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네. 빚져서 빚을 못 갚았어. 그걸 이제 법원에서 돈을 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에서 팔았어. 여러분이 사는 거죠. 팔아서 돈 받을 사람에게 그거를 갚게 하는, 강제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경매 말고 공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르죠. 공매는 세금 때문에 하는 거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면 그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부동산을 역시 강제로 처분해서 이제 세금을 받아가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경매든 공매든 부동산을 산다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다. 단 그거를 진행하는 게 법원이냐 한국자산관리공사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절차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부동산을 문제없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제 수익을 내고 팔겠다라는 그 여러분의 목적으로 봐서는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매 얘기는 없어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약간 경매보다 약간 더 복잡한데 만약에 경매를 관심을 갖게 되면 공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수익이나 권리 분석이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는 물건을 하나하나씩, 부동산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20몇 개를 뽑았는데 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일단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한다라는 게 어떤 투자하는 금액 대비 그 수익 내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물건에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지저분한 것, 좀 문제 있는 것, 남들이 꺼려하는 것, 사실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의 물건을 4개를 제가 골랐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쪽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꼭 경매가 아니어도 일반 매물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경매나 공매하고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작은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과연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해서 완전히 아파트를 다 지어서 이거를 입주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재개발 한다 그래 놓고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달라요.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략 어떤 거다라는 걸 조금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좀 쉬운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개를 제가 골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여러분 가장 관심 갖는 게 아파트죠.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게 또 아파트이기도 하고, 아파트가 판단하기가 쉬워요. 쉽게 팔리고 대출이 잘 나왔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 팔리면 세 주면 더 되고,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파트가 좀 투자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워낙 규제가 심해서 대출이 안 나오고 세금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문제로 아파트를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수요 입장에서는 해야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경우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내가 이미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2주택이 되잖아요. 2주택 또는 3주택, 이 다주택이 되면 뭐 대출이 안 나오거나 몇 개월 내내 입주해야 된다거나, 그죠? 취득세가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최근에 바뀐 규정을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런 내용은 빼고 그냥 최근에 어떤 아파트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현재 현 시점에서 투자해도 괜찮은지, 왜 이 아파트가 괜찮다고 보는지, 아니면 왜 많이 올랐는지, 아파트는 많이 오른다 또는 장래에 많이 오른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괜찮은 아파트를 샀는데 안 오르면 여러분이 뭐 손해로 보거나 들어가서 살아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오르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들어가서 살더라도, 아니면 투자 입장에서도 뭐 어떤 아파트가 오르는지에 대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페이지 아래쪽에는 여러분의 투자의 마지막은 거의 토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돈 버신 분들은 이제 토지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토지 쪽으로 가는데, 특히 지금 아파트 투자가 어려운 때는 토지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토지 물건 살만한 거를 제가 보는 입장에서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몇 개
골라서 이제 토지를 좀 설명드리고요. 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이제 추출 물건이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보통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단기 차익 사서 바로 판다, 그죠? 짧은 기간 내에 오르는 걸 기대하고 판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말고 가지고 가는 월세나 전세로 가져가는, 예, 그러니까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투자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대 부동산은 그 맞는 부동산이 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임대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월세라는 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임대용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실제 월세 받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월세 받으면서 가져가면서 수익도 나오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실 오를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자, 그런 물건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보는 물건을 7개를 골랐습니다. 좀 멀리까지 있죠. 순천도 있고 천안도 있고 수도권도 있는데, 어떤 물건은 또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는 물건도 있어요. 월세는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페이지 그 2번 천안 물건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한 6천을 투자해서 월세가 40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6천 투자해서 월세가 40이면 잘 나오는 건데, 한 3년을 갖고 가도 매매가는 그냥 6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세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팔려고 내놨을 때 잘 안 팔리는. 저는 그런 물건을 잘 추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6천 투자해서 월세가 20이어도 한 3년 갖고 간 다음에 한 8천에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2천 남는 거잖아요. 6천에 사서 8천에 파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은 물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월세가 잘 나오는 것만 여러분이 볼 게 아니고, 결국은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2시간 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서울, 경기도 외에 없죠? 서울, 경기도. 요즘은, 이전에는 그 지방에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강의가 되니까 굳이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대전에도 많이 오셨거든요. 대전에서 수원 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기차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와요. 그냥 집에서 돌아요. 예. 혹시나 멀리서 오셨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다세대가 뭔지 아시죠? 다세대. 이제 보통 빌라라 그러죠. 빌라라 그러는데, 빌라는 이제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요. 다세대라고 그러는데, 다세대 그러면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어요. 요즘은 연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예전에는 연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연립이라 그러면 빌라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그죠? 집이 크고 단지가 좀 큰, 오래전에 지은. 근데 실제 두 개 다 똑같이 다세대예요. 자, 오늘 이 물건들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냐면, 이 굿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경매 나온 물건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꼭 보셔야 돼요. 원래 이제 경매는 법원에서 하잖아요. 법원에 그 경매에 관계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정보가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보에다가 이제 굿옥션이나 뭐 지지옥션이나 이런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예.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회사들이 보여주는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부실한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실한 정보를 믿고 투자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좋은 사이트. 제가 굿옵션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굿옵션 외에 뭐 지지 옵션이나 뭐 스피드 옵션 몇몇 괜찮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꼭 유료로 혼자 보시는 게 부담되면 친구들끼리 같이 하루 종일 뭐 본인이 혼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서 이걸 활용하면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이거를 오늘은 어쨌든 굿옵션을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2019 이렇게 돼 있죠. 23359 여기다 이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사건 번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이트가 없으신 분은 메모를 좀 열심히 하셔서 아니면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셔서 오늘 이 물건 20몇 개가 거의 대부분 입찰하셔도 괜찮은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더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동산을 볼 때 이제 참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동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동산은 위치의 가격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빌라와 저기 어디 강원도 산속에 있는 빌라는 당연히 가격이 다르죠. 똑같이 지어도 가격이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은 위치의 가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빌라는 세류동이라는 데 있네요. 수원 사시는 분들은 세류동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요 내용은 위치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여기 연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연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체로 지은지 오래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나오거든요. 지은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집은 일단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그죠? 오래된 집은 보기 안 좋고 가격은 싸겠죠. 수리할 게 많을 거고, 그죠?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걸 좀 역발상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오래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건물을 산다 그러면 새 거를 사거나 아예 오래된 걸 사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한 5년 이내 지은 것, 그죠? 거의 뭐 신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30년 넘은 것. 왜 30년 넘은 것?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건축이거나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금액이 요즘 빌라도 1억 넘어갑니다. 웬간해서 1억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1억을 안 넘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최저가는 경매하는 가격은 5,100이에요. 일단 큰 부담은 아니다. 그죠? 그 이유는 오래돼서 그런데,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지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자, 일단 그게 중요하고, 보통 빌라는 한 동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한 동, 두 동 이런데, 여기는 동이, 요 사진을 보시면 동이 많아요. 5, 6동. 그리고 이 6동이 차지하고 있는 땅 전체가 2,000평방이면, 우리가 이제 평으로 얘기하면
한 1200평 맞나요? 600평. 보통 0.3을 곱하거든요. 0.33. 600평. 그러니까 빌라가 단지가 큰 거죠. 그죠? 빌라 단지가 큰 거는 빌라가 한 동 있는 것보다 빌라 단지가 크면 이 다시 지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뭐랄까요? 재산 가치가 늘어나요. 한 동은 혼자 다시 지어봐야 그저 그렇고 그런데 이 6동이 다시 지으면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나홀로 아파트가 되겠지만 그죠? 빌라 한 동은 다시 지어봐야 빌라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사진으로 보면 뭐 빨간 벽돌로 오래전에 그 대신 이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거는 느껴집니다. 빨간 벽돌. 사진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사진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1층이라고 돼 있죠. 봐야 1층 아니면 2층이네요. 오래된 것 같죠? 서금서금하죠? 그죠? 들어가서 살아라면 뭐 그냥 줘도 사고 싶지 않은 그죠? 수리하려면 여기는 수리 좀 한 것 같네요.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아파트예요. 위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지도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좋습니다. 수원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신 데가 여기죠? 그럼 어디쯤인지 대략 고가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고가도로로 저 영통으로 넘어가는 그 옆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를 봐야 돼요. 이 빌라가 예를 들어서 저 어디 이런 쪽에 있다 그러면 저는 별로 안 권할 거예요. 수원 시내에 어쨌든 구시가지지만 시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만약에 다시 짓는다 그러면 다시 지을 때는 건물은 값어치가 없어요. 다시 지을 때 중요한 거는 땅이에요. 그죠? 이게 땅이 몇 평이냐. 자, 여기 105호에 따라다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대지권이라고 그러죠. 아파트나 빌라는 대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총 600평 중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13평 가까이가 내 땅이에요. 13평. 이게 만약에 빌라가 아니고 주택이라 그러면 이 평당 얼마 할까요? 평당. 그냥 쉽게 한 500? 500 넘어 할 거예요. 수원 시내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500 넘어가요. 그러니까 땅값만 해도 6천만 원이 넘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오래된 건물은 땅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죠. 나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누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뭐 다음에 공부를 하세요. 대항력이 없고 소액 임차인이니까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죠.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간대요. 그러니까 내보내기가 쉽죠. 주인이 살거나 배당을 못 받으면 내보내는데 어렵거나 돈을 쥐어주고 나가라고 사정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보내기가 쉽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등기부가 있는데 돈을 누가 먼저 받냐면 여기서 먼저 받고 여기서 두 번째 받아요. 이 사람이거든요. 1번 받고 2번 받으니까 지금 이게 5,100인데 저는 경쟁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낙찰가는 뭐 6,000이거나 7,000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는 돈을 순수대로 받으면 돈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큰 소리 없이 그냥 나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걸 세를 놓는다 그러면 사는 사람한테 그냥 다시 세 주는 게 좋아요. 수리 안 해도 되고 편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처음 경매하는 사람한테는 편하다, 편한 물건이다. 자, 요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를 한다 그러면 권리에 문제가 있나?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권리에 문제가 없다. 낙찰받는 사람에게 어떤 권리에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판단할 거는 뭐냐? 수익인데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싸다. 집은 낡았지만 땅이 13평이다. 그것만 해도 6천만 원은 되겠다. 그죠? 싸다. 근데 실제 이게 거래가 되나?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실제 거래가 되나?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거래되는 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이 동네 중개업소.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집에서 다 판단이 돼요. 여러분도 역시 그 내용만 알면 아 이게 최근에 거래된 게 있었나? 세는 얼마에 나가나? 이걸 집에서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요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요거예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 하는 분은 다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서 이 주소를 치면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 게 다세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면 돼요. 다세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거래된 게 2020년도에 거래된 게 있어요. 매매 지금은 아직 지금 4분기죠. 4분기인데 4분기에는 아마 거래가 없었겠죠. 이렇게 혹시 올해 1분기에 이 빌라가 거래된 게 있나? 빌라 이름이 삼원연립이에요. 삼원연립 찾아보세요. 삼원? 근데 번지가 달라요. 삼원? 많기는 한데 번지가 달라요. 다른 데 찾아볼게요. 삼원인데 이 물건은 1004번지예요. 번지가 좋네요. 1004번지. 우리 학원이 1004호예요. 네. 여기 3원 보이죠? 네, 3원. 이런 거를 좀 끈기 있게 찾으셔야 돼요. 3원인데 1004번지. 그죠? 네, 도로가 12m 도로에 닿고 건물은 40평방인데 대지권은 42평방이다. 아까 제가 13평이라고 했잖아요. 7,500에 원래 거래됐다. 9,000에 거래된 것도 있다. 근데 요거를 누르면 원래 거래된 거를 다 보여줘요. 9,000, 7,500 이렇게 거래된 것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 빌라가 이 동네는 거래가 되네.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파트는 이런 큰 차이 안 나거든요. 빌라는 여기 2,500 차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아마 수리했냐 안 했냐 이런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이 빌라는 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경매 나온 게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한 7,500이나 그 원저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거래는 어쨌든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2019년에도 거래가 있었나? 예. 6천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집이 좀 험악했나 봐요. 7,500.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임대도 되나? 요 임대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임대 40만원. 월세 40만원. 전세 6천만원. 이거 수리가 좀 된 거겠죠? 이렇게 좀 다양해요. 어쨌든 이게 수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월세 4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는데 금방 팔아서 수익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금방 팔아서 수익 날 수도 있지만 이 월세 받고 가져가자. 만약에 다시 짓거나 그죠? 다시 짓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확 오릅니다. 재건축한다 그러면.
요 자체로만 재건축한다면 그래도 확 올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투자할 만한 물건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6천? 1000에 35도 있네요. 아까 300에 40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대략 이렇게 보면 뭐 대략 수준은 알겠죠. 전세는 한 4, 5천 받겠네. 깨끗하면 뭐 한 6천도 받겠네. 월세는 기본적인 수리만 되면 한 40까지 받겠네. 그래도 되네. 수리하면 뭐 그래. 어쩌면 1억까지도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그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좀 조사하고 이러고 낙찰을 받으면 돼요. 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쉬워버렸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내보내기 쉽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 집 안이 궁금하면 가서 초인종 누르고 세입자하고 대화가 돼요. 세입자가 자기 돈 다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집 깨끗한지 보고 집이 깨끗하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겠죠. 집이 많이 험악하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금액에다가 수리비만큼 빼고 입찰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봅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특정 물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골라냈고 그걸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6087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건 번호만 치면 이렇게 검색하기가 쉬워요. 용인. 저는 거의 20몇 년 정도 이 경매라는 거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딱 보고 이 빌라 딱 알아요. 왜냐하면 이 용인에서 조금 유명한 빌라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근데 빌라 단지가 아파트 단지만큼 커요. 아주 크진 않죠. 근데 빌라 단지가 10,000평방이에요. 대지권 보세요. 대지권이요. 아까 제가 오래된 건물은 값어치가 없고 땅 값어치로 따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대지권이 38에 24, 26평이에요. 그죠? 용인의 여기에 땅값은 얼마 할까? 이게 용인시청 뒤쪽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용인시청이 어디 갔어? 시청 옮겼나? 구청 말고 여기 있네요. 시청. 왜 잘 지어서 말 많은 도로변에 있는 여기가 구시가지예요. 용인. 이 구시가지 북쪽에 이 산 아래쪽에 여기 공신주택단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처럼 지었어요. 빌라인데 4개 동 이렇게. 이게 전체가 10,000평방이라고요. 10,000평이 아니고 10,000평방. 그러니까 한 3,000평 되죠. 들어간 입구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지으면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인 경전철이 이 앞으로 지나가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경전철이지만 지하철은 아니고 경전철이긴 하지만 어쨌든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때요? 위치가? 이따 저 뒤에 가서 용인을 얘기할 텐데 용인 수지하고 아파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용인의 집값이 많이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얘기를 저 뒤에 가서 할 텐데 용인의 공급이 새집 지어서 공급하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인 집값이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작년부터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집값 많이 올라 수지나 저 신갈 쪽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근데 이제 그런 데는 투자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그죠? 물론 그 아파트만큼 좋은 데는 아니지만 25평이에요. 자, 누가 살아요? 자, 요것도 이제 경험하신 분은 아는데, 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LH예요. LH에서 이 집주인한테 집을 빌려서 이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LH는 대항력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하셔야 되는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다 못 받아도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마 돈을 다 못 받겠죠. 근데 요거 받고 일부는 받을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천에 낙찰된다면 여기 받아가고 일부는 여기 받아갈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일부는 받아가니까 나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LH는 개인이 살다가 돈 못 받고 나가는 것만큼 막 버티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쉽다. 이 경매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는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 예. 자, 이 가격은 얼마냐?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생략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아까 해봤던 것처럼 해봤거든요.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게 1억 2천이에요. 왜 그럴까? 모르죠. 잘 지었나 보죠. 안에 수리를 잘하고 그죠? 인테리어를 잘했나 보죠. 이건 아니고요. 요거는 지나갔고, 요거죠. 1억 2천에 거래된 게 있어요. 작년에 1억 4천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시간 없어도 한번 해볼게요. 2020년 1분기인가 2분기인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더 해볼게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공신 금방 보이죠? 이거는 다르네요. 이거는 평수가 다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61평방, 대지가 117이에요. 무지무지 넓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어쨌든 요걸 한 번 더 누르면 1년치가 다 나오는데 여러 건이 거래가 있었죠. 지금 경매에 나온 게 면적이 얼마냐 하면 44예요. 그럼 요걸 눌러보면 돼요. 경매 나온 게 44니까 같은 면적은 얼마에 거래됐나? 1억 2천. 1억 2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은 싸다. 수리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싸다. 아닌가요? 인정 못하나요? 인정 못하면 이거 그냥 패스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 거 같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검토하고 현장 가보고 입찰하면 되고요. 자, 문제 없습니다. 자, 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는 요 뒤에 다른 얘기 할 때 할게요. 여기 빨간 글씨 없으면 이 구독시연이라는 사이트에는 여기 빨간 글씨 뭐라고 안 지워진다라는 게 인수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없고, 여기 세입자에 대해서 대항력 있음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없음, 다 지워짐, 소멸 이러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나중에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따로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투자할 만하다. 지금 두 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한 30분 지나갔어요.
경매 물건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렇게 다 깨끗하고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문제 없고 깨끗한 거는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의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경쟁이 무지무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결국은 경매라는 것은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인데, 실제 현장 그 법원에 가서 낙찰되는 걸 보면 저 금액에 낙찰받아서 남나 싶을 정도로 높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저는 좋은 물건이라고 했지만 그게 여러분 물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격을 많이 안 쓰는 이상.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저분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거. 자, 어떻게 지저분한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 자세히 설명하려면 힘들고요.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523 842 네. 자, 정자동 아시죠? 정자동 뭐 다른 건 뭐 일단 두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보통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빌라가 나왔는데 그게 쪼가리가 나왔다는 거죠. 빌라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분이죠. 예를 들어서 빌라 102호 이러면 67평방인데 이게 102호가 67평방인데 그게 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받았거나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 소유인 거예요. 그 중에 누구 일부가 이제 빚이 져서 경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토지가 지분으로 나오면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어요. 쪼개면 되죠. 근데 건물은 쪼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기 보면 5분의 3만 내 거래요. 낙찰을 받는데 빌라 전체 중에 60%만 내 거래요. 나머지 40%는 어떻게? 같이 쓰나? 같이 못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나머지 40%를 어떻게 해? 내가 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팔아서 돈을 벌지?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60%를 낙찰 받았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아 이건 온전한 물건이 아니다. 이래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지분은 앞에 두 개는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무주택자라면 그죠?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도 아예 대출이 안 나와요. 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를 않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빨간 글씨가 보이거든요. 빨간 글씨요. 실제 이 빨간 글씨 요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 보면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가 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게요 정상적인 물건은 1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물론 요거는 60%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제 60%가 9천에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 5천이면 60%면 1억 5천짜리면 60%면 9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억 5천짜리로 보는데 60%만 나왔으니까 9천인데 그게 지금 9천짜리가 반값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싸요. 쌉니다. 또 내가 60%를 낙찰받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나? 살 수 있어요. 반을 이상 갖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임대 줘도 돼요. 새 들어오는 사람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지 사실은 임대 줘도 문제가 없어요. 반 이상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60%거든요. 대출은 안 나오지만 그런 쪽으로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데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내 돈 다 넣고 낙찰 받고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나머지 40%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번에 낙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꺼려 하다 보니까 낙찰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돈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낙찰 받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이 나와야만 낙찰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아니면 만약에 제가 좀 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한 4,500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4,500에도 한번 입찰해보고 싶어요. 네.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예, 뭐 위치는 나쁘지 않고요. 동신 아파트 있죠? 예, 바로 옆입니다. 자, 요런 지금 말씀드린 물건은 여러분이 혼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물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참 지저분한 물건이에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보이죠. 금액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정상적인 물건이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 실제 건물도 지저분해요. 예. 지저분해요. 그죠? 많이 지저분하죠. 많이. 예. 많이. 여기 사람이 사나? 근데 가보니까 살더래요. 예. 중국 사람들이. 예. 이 지도만 봤을 때는 위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예.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어떤 동네인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까? 지도가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데가 보통 주거지역이에요. 약간 이렇게 회색처럼 하늘색처럼 보이는 데가 공업단지예요. 공업단지 주변에 이제 이렇게 좀 예, 그죠? 빌라들, 작은 빌라들, 예, 세 주는 빌라들, 뭐 이런데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지만 이 뒤에가 김포공항이에요. 그죠? 김포공항 요 아래쪽이 신도시라고 돼 있어요. 개발해요. 네. 여기는 주거지로 개발하고 여기는 예, 역시 주거지로. 비행기 소리는 좀 날 것 같네요. 예. 여러분 비행기 국내 비행기 제주도 갔다 오실 때 이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밑에 부천 쪽에 막 빨간 벽돌 빌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 동네예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이런 동네를 요즘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예,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어려움. 근데 재개발 중에 가로정비라 그래서 재개발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학교만 두고 다 없애버리고 여기 다 아파트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소규모로 가로정비라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재개발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다 하자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도 많고 그죠? 예. 조합장 구속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한이 많이 뭐 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시간이 더디니까 요렇게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조건은 있어요. 지금 주택이 노후화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동의하고 뭐 한 20명 되겠죠. 그러니까 한 20명이 야 우리끼리 짓자 이러면 그런 거는 좀 쉽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요즘들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오래된 빌라에 관심 가지는 이유는 아까 그 왜 수원 거 있었잖아요. 세류동. 역시 그런 걸 전제로 여러분이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너무 저렴하다인데 이렇게 많이 저렴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것 때문에요. 아까 앞에도 빨간 글씨가 있었죠. 근데 빨간 글씨라고 이제 뭐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이 등기부상의 이 가등기, 뭐 가처분
요런 단어가 어려워요. 가압류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가등기, 가처분은 무서워요. 그게 등기부상의 맨 앞에 있을 때, 소유권 빼고 맨 앞에, 요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차례 순서대로거든요. 이게 맨 앞에 있으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안 지워진다. 이게 안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안 지워지면 어떻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받고 소유권을 다시 뺏길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지금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참 판례라는 걸 검색을 잘 안 해 보셨을 텐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로그인을 또 해야 되는구나. 나오나? 예,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이 경매 공부하면 이런 판례 어려운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죠? 요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긴 한데 이거 읽으려면 안 되겠네. 자, 어쨌든 요거를 적으세요. 94-2268이라는 거를 적으셔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조 씨가 주인 최 씨하고 2008년에 오래됐죠. 12년 전에 이 가등기가 뭐냐면 이 빌라를 내가 살게 앞으로 하고 그렇게 예약을 한 거예요. 매매 예약. 나중에 내가 돈이 준비가 되면 소유권 넘겨받기로 하고 내가 살게. 그런 경우도 있고 최 씨가 조 씨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주는데 네가 돈 안 갚으면 네 거를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외형적으로 가등기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판례는 어떤 얘기냐면 10년 이내 이거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 예약했으면 10년 이내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기간이 없으면 10년 넘으면 안 돼. 그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라는 판례예요. 10년 넘었죠? 예.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어쩌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런 거를 외형상 지워지지 않는 요런 물건을 우리하고는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지울 수 있겠다라고 본다는 거죠. 100% 지워진다가 아니에요. 지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네. 근데 요런 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죠. 집이 험악해. 그리고 가등기가 있어. 그리고 주변이 많이 노후화됐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요것만 해결된다면 이건 뭐 낙찰받고 그 주변이 어떤 호재가 있을 때까지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월세 한 10만 원이라도 받고 중소사람들한테 수리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지울 때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소송처럼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들은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저렴해서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렵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오늘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런 거를 문제가 있는 거를 낙찰받고 해결돼서 예를 들어서 저걸 뭐 한 4천에 판다 그러면 그럼 한 2천 남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죠? 어쩌면 거기다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게 1억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자료 2페이지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계된 얘기를 해볼게요. 5623 멀리 갑니다. 해운대 부산이에요. 도로 15평방 5평도 안 되는 요게 경매가 나왔대네요. KRNC라는 게 아마 예금보험공사인가 뭐 이런 게 돼서 이 사람이 옛날에 빚 많이 졌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런 것까지 찾아서 돈을 몇백만 원이라도 받아내겠다고 경매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도로 이걸 어디다 쏘지? 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못 막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매를 해서 이거 낙찰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감정은 또 꽤 높아요. 1,400만원 쓸데없는 도로가 1,400만원인데 11명이 왔어요. 누군가가 8,500에 받아갔어요. 미쳤어요. 2등은 2,900인데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안 냈어요. 법원에. 그래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낙찰된 사람 8,500은 미친 건데 미쳤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10명은 다 미친 건가? 다 미치진 않잖아요. 한 100명 중에 1명은 미칠 수도 있는데 한 11명 중에 11명이 다 미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일대를 확 밀어버리고 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 임자나 건물 임자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주거나 두 채를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그럼 이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근데 돈 받는 건 얼마 안 돼요. 보통 시세 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세만큼 주겠죠. 근데 아파트를 준다면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게 낙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에 아파트를 받나? 모든 도로가 다 받나? 그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도로가 90평방이 넘어야 되는데 이 90평방이 안 됐잖아요. 아까 15평방이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못 받거든요. 근데 그런 쪼가리 땅을 모아서 90평방 되면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90평방이 안 되는 누군가가 이 땅을 사려고 하겠죠. 내가 또 사거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면 피가 1억, 2억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지만 평당 이게 500 또는 100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그럼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냐? 예, 재개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알고 찾아야 되지. 모르는 사람 부산까지 이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근데 이 전국의 재개발을 어디에 한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부산시청 가면 나와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시청, 수원시청 가면 예,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만 파고드는 사람은 부산은 어디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다. 예,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러면 여기에 도로도 갖고 있으면 나오냐? 도로가 90 넘으면 나와. 90 안 넘으면 안 나와.
뭐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번에 이 어떤 미친 사람 때문에 결국 11명이 10명이 나머지 10명이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나왔잖아요. 아무도 안 올까? 또 많이 올 거예요. 얼마에 낙찰될까? 어쩌면 이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낙찰받아도 괜찮은 건가?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계산. 내가 도로를 이미 80평방을 갖고 있다면 이거 사죠. 2천만 원 주고도 사겠죠. 그죠? 네. 자, 그런 거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물건도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9946. 여기는 26인데 이것도 26이고 합하면 50이네요. 그죠? 네. 여기가 재개발하는 거 맞죠? 네. 망미 2주택 재개발 이렇게 써놨어요. 구역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망미 2주택 재개발이라는 데가 실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검색을 해보면 돼요. 구글. 그러면 이렇게 망미 2 재개발 이렇게 해보면 돼요. 예,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보이죠? 그죠? 최근 뉴스잖아요. 이거는 재건축이고요. 재개발 아니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달라요. 예, 어쨌든 제가 조사한 걸로는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이 작은 돈이잖아요. 작은 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요거 2개 하고 이게 지분이 아니면 2개 합하면 50이고 이런 거 하나만 더 있으면 어쩌면 이 주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냥 요 감정가만 하면 한 5, 6천만 원짜리 땅을 도로를 한 90평방을 갖고 있는데 입주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돈 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1,400이 아니고 어쩌면 2천, 3천에 낙찰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돈은 많지 않고 요런 데를 좀 파고들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 요런 쪽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거는 재개발이었고요. 재건축이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뭐가 다르나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어떤 지역을 정해서 요걸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아파트 짓는 거는 그냥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여기는 뭐 이게 범위가 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도로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 규모가 커요. 근데 요런 게 재개발이에요. 원래 빌라였죠. 이렇게 빌라가 있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부산은 이게 많습니다. 이게 재개발이고요. 요런 아파트를 없애버리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 오래된 아파트인데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아파트가 너무 낡고 저층이어서 이걸 없애버리고 다시 짓자. 그럼 그건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해운대 쪽이면 집값이 비쌉니다. 부산이 좀 조용한데 해운대 쪽은 안 조용해요.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요런 아파트가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어요.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81년에 지은 거니까 40년 다 됐잖아요. 재건축하고 싶겠죠. 좀 고층이긴 하네요. 저층이면 참 좋을 텐데. 고층이면 여기 사람이 많잖아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다시 지어봐도 별로 남는 아파트가 없어서 이거 분양하는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만약 저층이면 분양을 높게 지으면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걸 재건축하는 걸로 최근에 계획이 됐나 봐요. 이걸 지금 감정이 1억 2,500인데요. 가격을 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확 올랐죠. 확 올랐습니다. 3억 정도예요. 3억.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3억. 요게 아니고 요거보다 약간 더 커요. 요거 맞나? 49점. 여기는 2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여기 호가 나온 거 보면 3억에 나왔어요. 3억. 이제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2억에 최근에 거래된 것도 있고,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 얼마에 거래됐네요. 근데 지금 호가가 3억 나와요. 여기 3억, 49평방이 3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3억이라고 써놨는데 실제 3억까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감정가는 1억 2,5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1억 2,500짜리를 여러분 2억에 낙찰받으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높겠어 이러는데 그걸 2억 5천에 팔 수 있다 그러면 2억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 2,500짜리를 2억에 지금 낙찰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사서 갖고 있으면 좀 더 오를 거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재건축이 예상됐다면 왜 올 봄에나 작년에 못 샀을까?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한 3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수도권에 35년 된 아파트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괜찮아야 돼요. 위치가 괜찮고 단지가 크면 그러면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금 사놓은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시간이 그게 한 2년 3년 만에 그게 올라주면 좋은데 어쩌면 또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걸리면 그건 잘못 투자한 거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불과 9월 달에는 어쨌든 1억 8천에도 거래가 됐고 그 이전에는 1억 7천이나 1억 6천, 5천 이렇게 거래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위치가 이 아파트의 위치가 해운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아무리 높게 지어도 바다는 안 보이겠죠?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31339요. 그러니까 이 방금 본 이 해운대 재건축 같은 아파트가 이 수도권에도 있어요. 1억 7천인데 지금 2억 5천 해요. 청천동의 대진 아파트 85년, 35년 됐죠. 단지는 크지는 않아요. 이 단지가 크지가 않고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억 5천 밖에 안 하는데 이게 단지가 크다
그 다음에 여기 가깝다 그러면 아마 P가 더 붙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됐는데 최근에 이게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체화가 돼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85년에 지었다. 단지가 좀 작다. 여기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주인이 산다는 의미예요. 주인이 산다. 등기부는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뭐 소멸이라고 돼 있으면 다 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이때 샀어도 좋았겠죠. 한 1억 한 6천 이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야 돼요. 이런 물건은 위험하진 않잖아요. 이제 언제 하느냐, 재개발이 재건축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거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위험하진 않거든요. 이런 거를 좀 미리 찾아서 예를 들면 세를 주고 한 2년, 3년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대출 문제나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요게 시세라면 얼마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 금액의 거의 한 90%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 2억 2천? 그렇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